자, 이제 인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또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으로 볼 때 최고의 이제 약초죠. 약초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인삼을 씹어 먹는다 하면 양리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보관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가공에 관한 이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주 많이 해왔죠. 그래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냐 하니까 그냥 보관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양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인삼을 캐서 씻으면 그게 이제 수삼이에요. 수삼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걸 이제 백삼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5년근을 쓰느냐, 6년근을 쓰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6년근을 최근에는 하려고 하니까, 이 농약을 좀 사실은 좀 쳐야 돼. 네, 그래서 주로 5년근을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인삼에 있는 것, 도라지에 있는 것 거의 다 핵심은 뭐예요?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이 어떤 사포닌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흡수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을 그냥 먹기는 그렇더라. 그래서 건조를 하니까 오래 먹을 수 있더라 해서 이제 홍삼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홍삼을 95도씨, 100도씨에 스티밍 한다는 건 안 좋습니다. 절대 85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85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찔 때. 그리고 쪄서 나중에 이제 뭘 합니까? 건조를 할 때는 수분은 14% 정도로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보관을 오래 해요. 그런데 이걸 찌고 건조를 해보니까 사포닌 함량이 더 증가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포닌 함량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RG1, RG2하고 RG 지금 5, 6까지 나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냥 사포닌을 먹어도 우리 인체의 흡수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분자라면 깨는 거지. 저분자 화물로 깨니까 흡수가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다 이런 가공법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사 드시면 가장 좋지만 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제 수삼이나 백삼을 사와서 가정에서 전기 밥통 있죠, 밥통. 아니면 전기 밥솥이 있으면 밥솥에 밥통의 기능을 유지를 해서 그러니까 한 6, 70도씩 유지가 되죠. 그런데 물을 이제 밑에 짜자하게 붓고 한 열흘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 색깔이 변색이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홍삼이 됩니다. 색깔이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사포닌이 이제 고분자 화물이 저분자로 깨지는 거죠. 그 양리성이 확 이제 높아지고 우리 인체의 흡수력도 이제 증가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태극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수삼이죠. 그러니까 찝니다. 찌가지고 이 건조를 시켜서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태극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붙였죠.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교육용으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영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삼을 가공을 하고 이제 흑삼까지 만드는데 흑삼은 이제 구정구포라고 있습니다. 그죠? 9번 쪄서 9번 말려서 이제 흑삼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기능성이 이제 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삼 하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인삼. 인삼 먹으니까 체력이 뭐 힘이 나더라. 불끈불끈 사초. 뽀빠이 뭐 이상증상 이렇게 되듯이 그만큼 힘이 좋더라. 그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배농 있죠. 배농이나 하는 것은 고름. 옛날에는 이제 치종원이라고 종기 있죠. 종기 사람 이름 종기가 아니고 안 씻고 하면은 이 뭐 나는 거 있잖아요.
뼈도락지, 큰 뼈도락지, 그 종기라 그래요. 고름 생기는 거. 이런 걸 이제 빼내는 이런 기능도 하고, 지금 암 예방, 에이저 뭐 치료까지 온갖 이제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면역력 증강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조합을 좀 잘하면 또 신장 기능을 또 개선할 수 있는, 군뱅이가 간하고 신을 보하니까 이거하고 또 조합을 잘 짜면은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닌, 일단 이거는 내 의견이고, 내가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병이 있으면 처방을 받아서 하시면 되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농산업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하나의 시뮬레이션 쫙 해서 정보적으로 AI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병이 있다면 이 약제, 저 약제 얼마만큼 딱 집어넣어서 하면은 요걸 처방을 하면은 되겠다 가정해서, 또는 병원 가기 전에 사전에 내가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뭐 간이 안 좋았다, 아니면 뭐가 안 좋았다 이러면 여기에 맞게끔 AI를 이용해서, 그죠? 그 데이터를 입력 쫙 다 하는 거지. 하면은 이걸 통해서 인삼이든 뭐든 군뱅이든 조율을 어떻게 하고 해서 딱 집어내서 저거는 집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병원은 문 닫아야 되겠지. 그건 앞으로 내가 분명히 단언코 얘기하지만 20, 30년 안에요, 선진국에 직업 선호도는 의사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 됐을 때 보시라고. 아니, 30년 후에 한번 보시라고. 그때 직업 선호도 1위가 뭔지. 절대 의사 아닙니다. 의사, 그 다음에 법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것까지 지금 나와 있냐면 양자기까지 나와 있어요. 양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우리 병원에 가면 피폭, 혈액 뽑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변 검사하고 뭐 다 해서 이래 하지만 딱 이렇게 잡으면 바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전부 천몇 배까지를 다 스캔 다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보면은 공중에서 이 맥박 하나 이거 맥 하나 찍고도 병을 다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요거 다 심박동하고 온도 변화라든지 요걸 가지고 양자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걸 물론 일반인들은 이제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진단 기술이 내가 볼 때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실제 생활에 활용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20년입니다. 10년, 15년 이내는 분명히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